안녕하세요, 디바제시카예요. 일요일 무비 랭킹쇼. 오늘은요 역대 최고의 재난 영화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자,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The Impossible이란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2013년쯤 나왔던 영화 같아요. 근데 너무나 유명한 이완 맥그리거하고 나오미 왓츠라는 이 거대 배우 두 명이 나오게 됐죠. 근데 저는 사실 너무 배우가 좀 크다 보니까는 영화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영화 처음 보신 분 있어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자, 제가 어떤 이야기인지 살짝 말씀해드릴게요. 여러분, 동남아에 쓰나미가 2004년에 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사실요, 인류 최대의 쓰나미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요, 그 쓰나미의 그 피해자들 중에서 특히 태국의 서부 연안에 있었던 한 가족의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화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우가 유명해서 실화가 아닌 것 같죠? 실화였어요. 영화 가장 앞에 나와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요, 당시 2004년의 쓰나미로요, 태국에서만 5,000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2,800명이 실종됐고요, 1,500명의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어요. 사실 우리는 뉴스로만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영화가 왜 대단하냐면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큰 재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가깝게 그 일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그 자연의 어떤 그 무서움도 느꼈지만, 진짜 이런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겠구나라는 걸 정말 가깝게 느꼈어요.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자, 여기에 있는 엄마 마리아와 아빠 헨리는 크리스마스 휴일을 맞아서 태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너무나 예쁜 아들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들하고 같이 여행을 간 거죠. 근데 그곳에서 정말 태국 너무 아름답잖아요. 되게 막 그 아름다운 해변이 보이는 정말 좋은 방에서, 아주 고급 리조트에서 다정한 한때를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태국의 이미지. 막 휴양 도시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정말 영화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의 태국이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가롭게 물놀이를 수영장에서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예고가 아까부터 있었던 게 아니야. 정말 뭐가 갑자기 거리더니만 이들 수영장 바깥쪽으로 보이는 바다 쪽에서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물살에 이 모든 가족이 흩어지게 돼요. 당연하죠. 물살이 너무 세니까요. 근데 이게 그 장면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잘 묘사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당시에 수영장에 아빠와 둘째와 셋째 아들이 같이 놀고 있었어요. 쓰나미가 닥치면서 아빠는 두 아이들을 안고 수영장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첫째 아들은요, 그냥 다른 쪽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아들아 피해 하니까 얘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얘도 다른 수영장으로 들어갔어요. 물속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엄마는 또 공교롭게 그 당시에 무슨 물건을 가지러 약간 수영장에서 떨어진 곳으로 간 거예요. 애들은 눈에 보이는 시야에 있는 곳이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엄마는 그 물결에 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다 휩쓸려 버린 거죠. 물론 수영장 안쪽으로 갔다고 해도 그게 절대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쓰나미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물결에 그냥 다 흩어져 버립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정신 차려요. 이제 엄마의 시각으로 영화가 처음에 가요.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동네 방네 모든 것이 다 물로 휩싸였어요. 그리고 물이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계속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한 나무 위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엄마가 주변을 보고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 돼 있고, 자기는 애들은 다 없어지고 하니까 처절하게 절규를 해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나 가슴 아파요. 얘는 첫 장면 초반부터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엄마가 막 절규를 하고 있는데 순간 저쪽에서 아들이 떠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첫째 아들이요. 그래서 엄마가
사실 물살에 이렇게만 북서 있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빠른 물살로 들어갑니다. 아들을 구하려고요. 아들이 막 엄마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빠르게 가니까 엄마도 일단 아들을 잡아야 되니까 막 엄마가 그 물살을 타고 들어가요. 물론 당연히 바닥에 뭐 이게 너무 물이 깊기 때문에 닿지 않아요. 발이 닿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그 장면이 한참 연출이 돼요. 이게 그 영화 속의 장면인데요. 어마어마한 물살기에 이제 막 뭐가 문제냐면 여기는 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냥 강물에 떠내려 가는 거면 문제가 없는데 각종 나무며 전봇대며 자동차며 모든 게 물에 떠내려 가니까 물에 떠내려가서 다치는 게 아니라 물에 떠내려가다가 어떤 것에 내가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난 쓰나미라는 걸 생각도 못 해봤고 이런 거에 피해자가 되는 걸 상상도 못 했는데 이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잘 묘사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저는 한 장면도 빨리 감기를 못하면서 봤어요. 너무나 막 이렇게 막 긴장이 돼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들과 함께 매트리스에 올라가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들과 살아남게 되는데 엄마가 큰 부상을 입게 돼요. 다리 쪽이 거의 영화에서 제일 징그러운 장면인데 다리에 3분의 1의 살점이 다 뜯어져요. 그러면서 뒤에 살이 덜렁덜렁 붙어있고 뼈가 보일 만큼 살점이 다 뜯어져요. 그런 정말 너무 극한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가족들이 이제 계속 어떻게 가족들을 찾아가면서 버텨가느냐, 그게 영화의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만으로 도저히 이 영화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이러한 정말 어떤 굉장히 절망적인 그 재난을 겪은 상황에서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가족을 찾게 되는구나. 오직 이들의 희망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것, 가족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영화를 느끼면서 그냥 뭐 재난 영화니까 구경할 거 많다가 아니라 가족의 중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영화였어요. 이 영화는요, 실제로, 자, 제가 조금 먼저 영화 트레일러를 좀 보여드릴게요. Scared. I'm scared too. Look at Maria! I'll look in all the hospitals and I'll look at all the shelters. I will find them, I promise you that. 자, 정말 여기 있는 말 그대로 굉장히 가슴 뜨거운 감동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기본으로 했는데요. 이 사진 속에 있는 바로 이 가족이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들 셋, 그 쓰나미로부터 살아온 그 가족의 실제 이야기인데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짝 얘기 드리자면 가족 이제 물론 이때 살아남은 가족들이 여러 가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이 감독이 이제 이 가족 이야기가 너무나 이제 뭐라 그럴까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어서 가족한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신들의 이런 악몽 같은 기억을 나는 다시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겨우겨우 감독이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 감동의 재난 대작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자, 오늘의 5위 The Impossible이었습니다. 이번에는 4위 갈게요. 4위는 바로 이 영화
이 영화가 오늘의 4위죠. 아마 여러분들 다 예상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 안 보신 분 있으세요? 웬만한 분들 다 보셨죠? 아, 이 영화 하실 텐데요. 이거 진짜 재밌었어요. 나 이거 진짜 영화관에서 봤는데 이거 영화관에서 보지 않았다면 오히려 후회하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스펙타클한 장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약간 극장 앞쪽에서 저는 봤는데도 되게 좋았어요. 안 보신 분 있어요? 와, 이 영화 안 보신 분 오늘 저녁에 잠 못 주무시겠어요? 이 영화 보고 주무셔야 돼서. 자, 이 영화는요 2013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제가 토요 미스테리에서도 한번 다뤘던 이야기인데, 고대 마야인의 달력에는요 인류가 멸망하는 날짜가 써 있는 거 알고 있으세요? 그게 언제였냐면 바로 2012년이었어요. 그게 고대 마야 달력이 몇천 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일단 근간으로 해서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저명한 과학자들이 연구를 막 해요. 기후 연구를 하고 막 지각 변동 연구를 하고 하다가 그 오랜 연구 끝에 결국에 지구의 실제로 멸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이것을 각국의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게 돼요. 그래서 나라에 이제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우리가 벌써부터 멸망을 준비해야 되냐 마냐 서론 초반에, 영화 초반에 막 이런 걸 토론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 여기에 우리 주인공이 있어요. 바로 이분이에요. 자, 존 크삭이죠. 존 크삭인데 잭슨이라는 이름으로 이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얘는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있는데 떨어져 살면서 이제 소설가였죠. 근데 이제 꼭 재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혼한 엄마 아빠예요. 근데 여기도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이혼한 엄마네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애들 데리고 놀러 가는 거 우리 영화에서 되게 자주 보는 장면이잖아요. 여기도 어김없이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와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산 위로 캠핑을 가요. 근데 그 산 위에서 물이 끓고 있는 거예요. 물이 끓고 있어. 근데 참고로 여기는 캘리포니아 그 당시 LA에 살고 있었어요. LA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렇게 지각이 불안정해가지고 지진이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화산 지역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산 위에 물이 막 끓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상하잖아. 그런데 거기 산에서 또 어떤 약간 이상한 사람을 발견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약간 좀 괴짜인 사람인데 혼자서 라디오 방송을 막 송출해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농담 반, 뭐 약간 미친 사람 반 이야기를 듣자니 마야 달력의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더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지난 몇 달 동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명한 과학자들이나 어떤 특정 관련자들이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연관관계를 막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멸망하는데 왜 유명한 과학자들이나 막 사람들이 왜 죽는 거야? 누가 왜 죽이는 거야? 지구가 멸망하면 왜? 여기서 궁금증이 한번 생기게 돼요. 왜 그들은 살해를 당해야 했을까? 그게 영화를 보면서 처음 궁금증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약간 괴짜인 사람이 결국에 뭐라 그러냐면 지구가 멸망해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우주선을 만들고 있대요. 아, 뭐야. 그 얘기를 어떻게 믿어. 무슨 우주선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아, 됐어요. 하고 아빠는 애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와요. 근데 잭이요, 또 공교롭게 아주 부잣집 아저씨네 집에 기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돈을 벌려고. 소설가는 돈 못 벌잖아. 근데 그 러시아 부잣집 아저씨가 어느 날 갑자기 떠르르릉 전화 한 통을 받더니 자기 기사한테 빨리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 집 아들 둘을 막 심수꾸러기 애들 둘을 데리고 데려갔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전용기를 타고 그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네, 니들 같은 평민은 곧 죽을 거고 우리 같은 상류층은 살아남는 거라고.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가요. 그런데 거기서 아빠 잭슨이 그 전에 들었던 많은 정보들과 이 이야기까지 함께 해가지고 아,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를 직감해요.
그러면서 영화 장면이 전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들이 발생해요. 지진, 화산 폭발, 거대한 해일, 쓰나미 등 전 세계에서 막 일들이 막 벌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잭이 거주하고 있는 LA에도 땅이 쩍쩍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러면 인류가 멸망한다고 하는 그 말에 정부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 정부의 비밀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 가족을 지켜내면서 함께 알아냅니다. 그렇지만 계속 지진과 해일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살아남아야 해요. 살아남아야 되는 이슈, 정부의 비밀 계획을 알아내는 이슈,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정말 잘 조합이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반전 포인트가 뭐냐면 그 정부의 비밀 계획이 반전 포인트인데 뭐 이게 듣다 보면 약간 뻔한데 영화에서 굉장히 잘 표현을 해냈어요. 재밌겠죠? 영화 트레일러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Adhere to the Mayan calendar, which predicts the end of time to occur on the 21st of December of 2012. You won't believe this. I thought we'd have more time.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야. As we know it, will soon come to an end. 대통령이 이 지구는 곧 끝을 맞이할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The Mayans knew about it. The Bible. It's the end of the world, my friends. Yellowstone has become the world's largest volcano. Daddy, what was that? Just look at me. Do I look scared? We gotta get to the airport. Guys, look. Where are we going? The government is building these ships. The moment we stop fighting for each other, that's the moment that we lose our humanity. (2012)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오늘의 4위예요. CG가 뭐 컴퓨터 그래픽이 어마어마하죠. 사실 뭐 많은 재난 영화들이 그렇다시피 컴퓨터 그래픽에 일단 압도당하는 영화예요. 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와, 볼만할 것 같아요. 볼만해요. 자, 3위를 소개합니다. 3위는 바로 제가 물론 더 유명한 영화들도 있는데 그래도 그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게 재난 영화에는 항상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선 어떤 재난 영화가 있었을까 하다가 이거 영화를 가져왔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거 하나 있어야지. 저 이 영화 상당히 인상적이게 봤거든요. 물론 제가 하지원의 팬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 영화 보셨어요? 많이 보셨죠? 그쵸. 저는 별로였는데요. 그랬는데 제가 왜 해운대를 좋아했냐면 그 전까지의 그 약간 헐리우드식의 재난 영화는 물론 스펙타클한 부분도 있었지만 영화 내내 그냥 가슴만 졸이거든요. 살아남아야 돼 라는 스토리 라인인데 이게 한국 영화라서 그런지 영화 중간중간에 약간 코믹한 부분도 있고 휴머니즘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재난 영화냐 싶을 만큼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다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에선 전혀 재난 영화 같은 느낌이 안 드는 부분도 있고요. 자, 해운대는 2009년에 제작이 됐고요. 자, 해운대 말 그대로
부산 해운대에 쓰나미가 닥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왜 그 첫 번째 영화 더 임파서블에서 나왔던 그 쓰나미 있죠. 그 쓰나미를 통해서 당시 인도양의 원양어선을 타고 나갔던 해운대 토박이가요. 해운대 토박이가 있었는데 그게 만식이에요. 그 만식이가 이제 그 쓰나미를 겪으면서 한순간의 실수로 연희라는 여자의 아버지가 거기서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연희랑 친하게 지내면서 연희를 좋아하는데 그때 아버지를 자기의 뭔가 실수로 아버지를 잃게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연희, 그러니까 하지원을 되게 좋아하는데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처음에 로맨스가 이렇게 있어요. 약간 둘 사이에. 그러다 이제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하지원, 연희한테 프로포즈를 하기로 결심해요. 자, 그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만식이의 동생이 또 있어요. 이제 해양구조대원인데 해양 순찰을 하다가 바다 한가운데에 빠진 희미라는 여자를 발견하고 구출해 줍니다. 근데 그 희미가 얘한테 완전 반한 거야. 이 둘이 되게 또 웃겨요. 약간 코미디스러워요. 이 희미라는 여자가 되게 부산 남자한테 저돌적으로 막 애정 공세를 막 펼쳐요. 그러니까 이 부산 남자는 약간 상남자고 무뚝뚝한데도 뭐 그럼 그녀가 이렇게 약간 서울 여자고 하니까 싫지는 않고 그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박중훈이 나와요. 네, 이 박중훈이 국제해양연구소의 지질학자예요. 그런데 해운대 일대 그 지각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으니까 해운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7년 전에 이혼한 자신의 전 부인 엄정화와 딸 지민을 우연히 만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막 딸이 또 자기를 잘 몰라. 그러니까 막 사람의 감정이 자기 딸인데 자기를 못 알아보니까 막 되게 씁쓸하고 막 아련하고 그런 감정들도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스토리가 약간 옴니버스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도 해운대의 바다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자, 박중훈의 예상대로요. 일본 대마도가 내려앉으면서 초대형 쓰나미가 해운대로 몰고 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가 언제 시절이었냐면은 한여름이에요. 여러분, 한여름에 해운대 어때요? 바글바글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운대에 전체 모래사장에 수많은 젊은 인파들이 막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 그런 개미떼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 휴가철 인파가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 쓰나미가 닥쳐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여러분 그 더 임파서블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덮쳐서 이제 사람들이 육지 안으로 물에 실려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는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 이것도 한국에서 만든 영화 굉장히 전 스펙타클했고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그냥 하나야. 쓰나미 왔어. 사냐 죽냐의 문제예요. 정말 재난영화는 오히려 단순해요. 근데 영화가 왜 자꾸 인간 그 휴먼 스토리를 넣냐면 재난영화의 끝에는 결국 휴머니즘으로 후둔함에 있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 얘기를 넣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제로 재난영화는 볼거리예요. 와,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인간한테 정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기 때문에 내용은 단순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사망 실종자가 수천 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해안을 휩쓸고 요런 분위기야. 요런 분위기가 있어. 요건 처음에 좋았어. 됐다고 마. 코미디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더 좋았어. 뜨거운 시선이 느껴지지 않니? 아, 따갑다. 따가운 기 들어왔냐나. 꽉 잡아요. 나 오늘은 자고 내일 들어갈 거니까 나랑 같이 살 생각하니까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려요? 내가 뭘 벌렁벌렁거려요? 차라리 지진이랑 결혼을 하지. 왜 나랑 결혼을 했었을까?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엔 대마도가 있어서 대마도 서부 쪽이 지진으로 무너진 날에는 메가 쓰나미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쓰나미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대마도군에서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해운대 여기는 끝입니다.
찍었나 몰라. 해운대라는 영화였어요. 아직 안 보셨다면 우리는 사실 재난영화 할리우드 영화만 익숙하잖아요. 이 영화 오늘 밤 즐겨주세요.